안녕하세요. 고경입니다. 이제 오늘은 색상과 배경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CSS3에 새로 추가된 몇 가지 배경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URL이라고 해주고 그 안에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그 이미지가 웹 문서 또는 그 지정한 요소에 가득 차도록 가로와 세로로 반복돼서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사용한 이미지는 왼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인데 이것을 내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해놓고 지정을 했어요. 어디다가? 바디 요소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서 전체에 계속해서 이 이미지가, 작은 이미지가 가로, 세로로 반복돼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걸 가득 표시하기도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만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또는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속성이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입니다. 백그라운드 리핏에서 리핏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값이에요. 가로 세로로 무한 반복합니다. 근데 리핏 X 그렇게 되면 X 방향으로, 즉 가로로만 반복을 합니다. 같은 식으로 리핏 Y 하면 세로로 반복하겠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나는 한 번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또 리핏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여기는 배경 이미지 지정을 해놓고 리핏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우산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세로로만 쭉 반복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미지는요. 세로로만 긴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반복을 하는데 리핏 X예요. 가로로 반복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가로로 반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나 요소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할 때는 가로로 반복할 것인지 세로로 반복할 것인지 또는 한 번만 반복할 것인지, 여긴 예제가 안 나와 있는데 no repeat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만 표시하고 가로나 세로로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배경 이미지를 한 번만 표시할 경우에 그 배경 이미지 위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경 이미지라는 게 문서에,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화면에 왼쪽 귀퉁이, 오른쪽 귀퉁이 또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지정하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키워드예요. 가로로는 left, right, 여기 탑이 아니고 right인데 left, right, center. 세로로는 top, bottom, center.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귀퉁이에 갖다 놓고 싶으면 left, top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키워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퍼센트로도 가능해요. 0%, 0%가 어디를 나타내냐면 브라우저 창 또는 그 해당하는 요소의 왼쪽 귀퉁이를 나타냅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20%, 세로로 60%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로로 30픽셀, 세로로 20픽셀 이런 식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뭐냐면 문서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놨는데 이건 특정한 요소입니다. 스크롤을 했을 때 배경 이미지가 스크롤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픽스드라고 하게 되면 고정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딱 못을 박듯이 고정이 돼서 스크롤을 했을 때 내용은 스크롤이 되지만 배경은 스크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배경 이미지 위로 텍스트가 흘러가는 듯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핏, 다음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으로 줄여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속성 값의 위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속성 값들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예 같은 경우는 위에 이 헤더 부분에다가 bg.png라는 걸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로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헤딩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CSS3에 와서 새로 생긴 속성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사이즈입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예전에는 내가 배경 이미지를 좀 작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배경 이미지를 줄인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줄인 다음에 삽입을 했어야 됐는데 CSS3에서는 소스 코드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라고 하게 되면 원래 배경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오토는 이만한 요소에 원래 크기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300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이 크기 값에 맞춰가지고 가로 세로 값이 조절이 됩니다. 자, 너비값만 지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처럼 백그라운드 300픽셀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너비값이에요. 원래 있는 크기에서 너비값이 300픽셀로 줄어든 어떤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에 맞게끔 세로값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로값은 내가 모르니까 브라우저 네가 알아서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너비값만 300 정도로 줄일 테니까 너비 네가 알아서 계산해. 알아서 자기가 너비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또는 가로 세로 값을, 그러니까 너비하고 높이 값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하고 상관없이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백그라운드 크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값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를 45%로 했다. 그러니까 45%만큼 줄이면 세로는 알아서 그 크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에 컨테인하고 커버라는 게 있는데요. 컨테인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비율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되는데 긴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미지가 가로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컨테인하고 커버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보통 한쪽이 길거나 짧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가로가 깁니다. 그럼 커버라고 하게 되면, 컨테인이라고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요소 안에 들어갈 때 그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딱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면 보통은 여기 세로 기준, 그러니까 짧은 길이가 딱 맞는 경우에 거기까지 맞게끔 집어넣는 게 컨테인이고요. 커버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다가 긴 부분, 여기서는 가로죠. 가로 부분에 딱 맞을 때까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인하고 커버라는 키워드 값을 넣어서 조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보다 더 큰 요소에다가 이 사진을 넣고 싶다. 커버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그 부분만큼, 이 긴 부분에 맞을 만큼까지 확대가 되면 멈추게 되겠죠.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속성도 CSS3에 새로 추가된 속성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나 배경색을 내가 사용했을 때 어디까지 그것을 사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박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박스 모델은 그러니까 이 배경을 사용하려고 하는 요소에 테두리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패딩, 이 안여백, 테두리하고 실제 컨텐츠 사이에 있는 패딩 부분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콘텐트 부분만 포함을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그림은 보더 박스예요.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까지 다 배경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패딩 부분, 테두리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 테두리와 실제 콘텐츠가 있는 부분 사이에 있는 게 패딩이거든요. 패딩 부분까지 배경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패딩 부분에도 배경을 넣기 싫어. 무조건 오로지 콘텐츠 부분에만, 실제 내용이 있는 부분에만 배경을 넣고 싶어 했을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테두리를 크기를 얼마로 했고 패딩을 얼마로 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책에서 소스 확인하고 그 소스에다가 이 백그라운드 클립을 다르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속성도 CSS3에 새로 추가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깔았을 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았을 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앞에 클립에서처럼 보더 부분까지, 패딩까지, 컨텐츠까지 그 부분을 지정을 하는 건데, 배경 이미지 기준이 보더다. 보더라는 건 뭐죠? 테두리입니다. 테두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테두리 색상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테두리 부분까지 배경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이걸 기준으로 right bottom, 오른쪽 귀퉁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배경 이미지를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넣긴 할 건데 테두리 빼고 패딩 부분까지만 넣어달라. 그러면 테두리까지 안 들어가고 그 테두리 직전에 패딩까지만 배경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나는 배경 이미지를 오른쪽 귀퉁이에 넣을 거다. 근데 나는 그 배경 이미지 기준을 패딩도 빼고 콘텐츠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 콘텐츠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귀퉁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관련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웹문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해볼 문서는요, 8장 밑에 실습 폴더 안에 bg-image.html이라는 문서고요. 여기서 해볼 건 뭐냐면 이 활달한 강아지, 온순한 강아지라는 제목 앞에다가 작은 이미지를 표시할 건데 이것을 배경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표시하려고 하는 요소를 먼저 살펴볼게요. 활달한 강아지, 봤더니 H3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H3 태그 스타일을 이용을 하면 될까 하고 다른데 혹시 사용된 데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여기 aside, side by도 H3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H3에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이 아티클 밑에 있는 H3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스타일을 만들 때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면요. 자, 닫는 헤드 태그 앞에다가 일단 스타일 태그를 지정을 해주고 H3는 H3인데 아티클 밑에 있는 H3에만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선택자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밑에 있는 H3 태그에 적용한 스타일 규칙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bg.png를 사용을 할 거고요. 반복할 건지 물어보면 한 번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no repeat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위치 제목 왼쪽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left라고 해주고 left center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표시가 되긴 하는데 글자랑 겹치네요. 그러니까 글자를 좀 더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3 왼쪽에다가 여백을 주면 돼요. 충분하게 그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을 만큼의 패딩 레프트 값을 줄 거고요. 한 30픽셀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왼쪽 부분에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 부분에 bg.png가 표시되면서 제목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처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미지 소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미지를 붙이고 삽입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제목을 썼는데 배경 이미지로 삽입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이 제목이 옮겨지면 내가 이 레이아웃을 현재는 PC용으로 보고 있지만 이걸 스마트폰용이라든지 태블릿용으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배치를 했을 경우에 제목에 이미지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미지랑 텍스트를 따로따로 삽입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옮겨지면 이미지도 다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뭐 바꿔서 위치를 옮겨줘야 된다거나 직접 손으로 해줘야 되지만 여긴 배경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미지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아이콘 표시하는 것도 모두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죠. 네, 오늘은 배경 이미지와 관련된 속성들과 배경 이미지가 웹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일을 하나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